여러분 안녕. 오늘은 6학년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단원 정리 해볼 거예요. 사회는 소단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용이 적지 않을 건데요. 요 빨간색 주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학기 마지막 사회 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1 경제 단어 정리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가계, 기업, 시장,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2단원 경제에서는 이 용어의 뜻을 알고 가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가계란 가정 공동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기업이란 그 목표가 이윤을 만드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단순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 즉 돈을 버는 공동체라면 전부 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시장은 우리가 아는 그 뻥튀기 냄새 나고 닭강정 먹으러 가고 그런 시장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물건을 사고 또 파는 거래소예요. 가게와 기업을 이어주는 곳이라면 다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가게, 기업, 시장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표를 통해서 보시면 가게에서 나온 돈은 시장으로 가고 또 시장에서 나온 돈은 기업으로 가고 기업으로 간 돈은 다시 가게에 일자리 창출로서 돌아오는 모습이네요. 또 돈을 지불하면 가게는 시장에서 물건을 받고 시장은 기업에서 물건을 받고 또 기업은 가게에서 노동력을 가져가는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워볼 합리적 선택은 가게와 기업에서 조금씩 달라요. 첫째, 가게, 즉 여러분이 집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물건을 사나요? 우리가 이 치킨을 한 마리 사더라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 맛, 양, 사이드 메뉴 등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게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만족감이에요. 그렇다면 두 물건이 여러분에게 같은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그럴 때 당연하게도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가게에서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최대 만족, 최저 비용 꼭 기억하세요. 둘째, 기업에서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업의 목표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즉 돈을 버는 것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같은 돈을 벌었을 때 최대로 이윤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업에서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최대 이윤, 최저 비용. 결국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가게에서는 만족이고 기업에서는 이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비슷하게 충족됐을 때는 비용이 저렴한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우리나라 경제 체제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자유, 경쟁,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핵심은 바로 자유와 경쟁이에요. 자유 참 좋은 단어죠. 여러분들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 돈을 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만들고 쓰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란 것은 반드시 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속에서의 경쟁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왜냐하면 가게끼리 기업끼리 혹은 가게와 기업이 서로 죽어라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은 살아남고 그러면 이 살아난 좋은 것들끼리 모였을 때 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지고 버림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단점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기업들은 서로 짜고 치는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유 경쟁 속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가 되겠죠.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3. 경제성장 과정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급격한 발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그냥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해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6.25 때부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토지가 대부분 황폐화되었으니까요. 따라서 6.25 그리고 1950년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어업입니다. 그냥 급한 대로 농사 짓고 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달합니다. 경공업이란 거는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뜻해요. 여러분 혹시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 이 신발 공장, 가발 공장, 양말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1970년대가 되어서는 크고 무거운 것들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화학공업의 대표주자로는 철을 만드는 철강, 또 커다란 배를 만드는 조선, 원유를 들여와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는 석유화학공업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80년대가 되어서는 자동차 공업과 기계산업들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 1990년대가 되어서는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도체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죠. 추가로 정보통신 산업도 이때 발달합니다. 드디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부터는 서비스업, 즉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들이 있어요. 특히 문화 하면 한류 열풍이 있겠죠. 각종 드라마, 예능을 수출하기도 하고 한류의 대표인 방탄소년단, 페이커 등등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의 흐름을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의 특징이에요. 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급격한 경제성장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 문제점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장점과 문제점을 알아보러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4. 급격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경제성장의 장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엄청나게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장점과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경제성장의 장점은 바로 우리들의 의식주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요? 굉장히 편리하게요.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요. 해외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외국 음식들을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시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이 파트 4에서는 장점보다도 이 문제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도농격차 발생입니다. 도농격차란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도시에만 주요 산업시설, 교통망, 신도시 이런 것들을 건설해 주니까 이 도시만 계속 발전하고 이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농촌은 점점 퇴보하고 도시는 점점 발전하니까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둘째, 안전 문제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있죠?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도로를 짓고 빨리빨리 건물을 올리고 빨리빨리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제일 중요한 안전을 챙기지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건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안전이 최우선인데도 다른 것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셋째, 환경 문제 발생입니다. 이 무분별한 갯벌의 간척 사업, 건물 짓겠다고 산림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려대고 기름 유출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환경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외에도 급격한 경제 성장은 빈부격차, 자원 문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7 경제 교류입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경제 교류, 무역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 교류란 나라 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주고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 경제 교류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경제 교류는 나라 간의 환경, 기술, 자원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경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무역입니다.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는 행위를 수입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 무역의 예시로는 물건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 그 다음 게임 등의 예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 FT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FTA는 Free Trade Agreement라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두 나라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약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무역에 관련된 세금을 줄여준다던가 법을 낮춘다던가 제도를 낮추면서 자유로운 무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파트, 경제교류의 영향입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경제교류의 영향이 있습니다. 파트 7에서 배운 경제교류는 정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의식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교류를 통해서 우리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외 직구 등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코와 입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케아나 애플 등의 외국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어벤져스 같은 이 화려한 외국 영화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과서에는 WTO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고 세계 무역기구를 뜻해요. 이 WTO는 혹시나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하는 도중에 불공정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조정하고 또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의 내용은 사실 요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으로 세 줄 요약해볼게요. 첫째, 모든 나라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 교류를 합니다. 셋째, 그 경제 교류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6학년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단원 정리 다 끝났고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공부하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남은 1학기 깔끔하게 끝내시고 즐겁게 방학 맞이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음 2학기 사회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